안녕하세요. 예란TV의 예란입니다. 이게 카메라가 조금 너무 바트됐는데, 저기, 현우, 이 카메라를 조금 뒤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무 카메라가 가까이 되니까. 아니, 노.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예란TV의 예란입니다. 정우남 기자님 모셨습니다. 북한에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요즘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너무 자주 쏘기 때문에 굿모닝 미사일로 이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는 왜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지 저간의 사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굿모닝 미사일 이게 요즘에 예, 아침 인사로 이제 대체되고 있는데 방사포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뭐 신형 조종 방사포를 개발했다. 사거리가 200km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거리가 뭐 200km가 뭐예요? 600km까지 가능하다면서요? 그건 지금 쏘고 있는 뭐 어제도 쏘고 한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서로 다른 점이 있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방사포는 그냥 이 방사포 여러 개의 관으로 된 그것에서 발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탄두를 날아가는데 북한은 거기에다 조종부를 달아서 이 속도하고 방향을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타격 능력을 좀 높인 겁니다. 그래. 최근에 김정은이가 뭐 우리가 이제는 핵사찰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혹시 이번에 이 다탄두 미사일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북한은 이미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지연 가루비누 공장에 그쪽에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방송을 또 오늘 어쩌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삼지연 가루비누 공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젠 삼지연만 한 11차례를 돌아보았는데 그중에 2차례는 비공개로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이 삼지연 감자가루 공장을 매번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지연에 갈 때마다 찾는데 글쎄 김정은이가 감자가루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삼지연 감자가루 공장이라는 게 삼지연 읍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삼지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포테노동자구에 있습니다. 포테노동자구라고 하면 김정은의 전시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거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군요. 그런데 포테 감자가루 공장은 매번 돌아보면서 포테 가루비누 공장이란 건 아직까지 한 번도 돌아봤다는 소식이 안 나왔습니다. 돌아봤는데 은폐하는군요. 계속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테 감자가루 공장도 있고 가루비누 공장도 있는데 근데 이 가루비누 공장이 진짜 있자면 삼지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두산하고 될수록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테는 백두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조금 멀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 지금 이 가루비누 공장을 지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백두산의 하산재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가루비누를 만든다 이런 건데 하산재가 어떻게 비누가 돼요? 실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대규모 농축시설입니다. 농축시설. 이 시설이 정말 북한에 몇 개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북한의 대규모 농축시설들을 보면 농축시설 안에 이 노동자들이 살림집, 병원, 학교, 그다음 일체 상업망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밖에 마음대로 출입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설이 지금 북한에 그 예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그 전진이라고 그 남포시에 있다는 그 시설. 예. 그게 전진. 나왔어요. 그 하력 설비 공장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이 그 군에 다 학교고 병원이고 상업망이고 다 있죠. 그리고 또 이와 똑같은 시설이 구성시에 있습니다. 네, 구성에도 그렇죠. 구성은 좀 더 유명한 그 원자력 그 기관이잖아요. 이 구성은 그 위에 그 금창리라고 옛날에 금창리 사건이라고 대단했죠. 그때 한때 그 금창리 떠들었는데 요즘은 그 금창리가 아주 조용해요. 예, 조용한데 사실 금창리가 북한에서 제일 질이 좋은 우라늄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쪽에서 캔 우라늄 강석들을 지금 구성해서 농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설들 지금 다 이런 곳에다가 분산 배치했으니까 이젠 영변 같은 건 아무리 돌아보아도 빈 껍데기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이르니까, 우리가 이르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이게 그 똥집이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뭐 어제 장세일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탈북자 단체에다가 이 보이부 스파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라고 막 강압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우리 이 컴퓨터 같은 거를 막 해킹해가지고 아주 지금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뭐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이재용 씨를 비롯해서 북한에 갔다 온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들까지도 북한에 갔다 오면 미국의 그 비자를 그냥 이 무비자가 아니라 비자 인터뷰를 해야만 미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그 조치를 미국이 취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그동안 북한의 관광을 막아야 된다. 관광이라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일정하게 남한을 겨냥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그리고 북한을 자꾸 현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쏴대는데도 그 가운데서 뭐 북한하고 협력해서 뭐 일본을 이긴다. 북한하고 협력을 할 바에야 그냥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탄자니아, 수단 뭐 이런 나라하고 협력한다고 하지. 한심하게 그지없다는 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걸 가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관광업에 타격을 주겠다 그거죠. 지금 북한이 돈을 버는 구멍이라건 그건 오직 관광업하고 이 희귀금속 있죠. 히토류 말고도 또 이런 귀금속들이 있습니다. 유색금속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수출을 하는 것밖에 그 외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뭐 영변에 있는 핵시설 거기에 있는 우라늄 설비들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우라늄 농축 설비들 손을 안 댔습니다. 그대로 아마 미국에 넘겨줄 겁니다. 미국에 넘겨주는 건 불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국에 넘겨주면 걔네 그 북한의 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비밀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 시설들은 그대로 보존해서 미국에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시설들을 그대로 놔두냐? 영변에 있는 농축 우라늄,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은 그 길이가 이 원심 분리기라고 아주 이렇게 깁니다. 보통 30m짜리인데 그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미사일이 그 길이가 이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가 길이가 32m라고 합니다. 32m 어마어마하네.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32m짜리를 이렇게 쫙 세워놨는데 그게 천여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젠 북한도 이 농축 우라늄, 이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아주 축소했습니다. 엄청 발전된 그거 시설을 지금 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의 높이가 약 2.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10분의 1보다 더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32m짜리 원심 분리기는 이젠 다 버린다는 거죠.
영변에 그대로 그러니까 내버렸습니다. 버릴 거를 예. 미국에 보여주고 또 사기를 치려고 예. 그랬군요. 그리고 지금 만드는 저 2.1m짜리 원심 분리기는 그 2.1m 원심 분리기면 북한이 어느 곳이든 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2.1m면 뭐 아무데나 다 설치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뭐 이런 집 우리가 보통 사는 집도 다 2.1m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몰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뭐 김정은이 큰 소리 치는 게 영변 같은 건 100번 보여줘도 이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하노이에서 네. 영변을 보여주겠다고 갔다가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벤치 맞고 쫓겨난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그 남포에 있는 그 시설 강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선, 예. 강선 하력설비 공장입니다. 예. 예. 지금 삼지연의 삼지연 가루비누 공장에 간 설비들이 강선에 있던 설비들로 지금 수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설비들과 함께 그 노동자들도 다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변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 강선으로 이주요. 아니죠. 영변인 게 아니라 강선에 있는 시설들 이미 드러났으니까. 그거 다 들켰으니까 또 다른 데를 다 옮겼는데. 예, 거기에 있는 설비들하고 노동자들 다 옮겼다는 거죠. 어디로 옮겼나요? 삼지연 가루비누 공장으로 옮겼다는 그 가루비누 공장을 예. 공격하라. 이게 이번에 작전명이군요. 네. 예. 거기가 아주 큰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네. 예. 이게 작년 11월 30일에 예. 김정은이 비밀리에 삼지연을 방문했습니다. 또 그때 갔다 왔어요. 예. 예, 맞아. 근데 이건 언론에도 안 나왔는데 그때 갔다 오고 나서 전격적으로 그 몽땅 겨울철에 몽땅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 배치해놨고 전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영변을 보여준다고 뻥을 치고 네. 했는데 미국도 뭐 만만치 않죠. 예. 이제 뭐 전진이라는 강선이라는 그 남포시에 있는 농축시설도 그 언론에 많이 나왔죠. 거기도 나왔죠. 다 보여줘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또 거기도 다 옮겼다. 예. 그러니까 뭐 김정은으로서는 큰 소리 치는 거죠. 과연 뭐 미국 앞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는지 참 의문입니다. 예, 뭐 저희들이 살아있는 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계속 북한 주민들과 연계하여 김정은의 이 거짓말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이정자,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는지 탈북자들은 북한을 등지고 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한국이 한민족인 북한과 화해 협력하라니 결사코 반대하는 거겠지. 북한하고 화해 협력하지. 북한하고 화해 협력한 인간들은 다 망했다고. 그러니까 이정자 하라고. 북한 그 깡패들하고 화해 협력해가지고 다 망했잖아. 우리는 북한을 등지고 와? 북한을 등지긴 뭐 북한을 등져. 우리는 김왕조 그 쓰레기 집단을 등진 거지. 북한을 등진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북한하고 손을 잡고 크게 한다고 한 게 역대적으로 제일 큰 회사가 오라스콤입니다. 그렇죠.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돈을 억수로 투자했죠. 그 오라스콤이 세계 어디에서도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도 장사가 망한 적이 없대요. 오직 북한에서 망한 거예요. 북한에서 완전히 뭐 다 탈탈 털렸죠. 투자금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북한의 별이라고 하는 그 통신, 그게 그 태국에 있는 통신회사입니다. 이게 라진 선봉을 해서 처음으로 북한에서 무선 통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그냥 손 털고 나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요, 그냥 돈 먹는 하마예요. 거기에 그냥 그 블랙홀처럼 생겨가지고 그 돼지들은 그냥 먹어도 배도 안 불러. 어쨌든 그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나오는 놈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해중합행합작회사라고 이게 양강도 해산청년강산하고 그 합행합작을 하는데 이걸 북한이 꼼수 쓰려고 하다가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죠.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나서서 너희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같이 합행을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해중합행회사 지금 완상유한자원공사가 해중합행회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창 손해를 보고 이제 더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중국도 헤쳐먹는 나라예요. 중국도 헤쳐먹는 나라라고.
뭐 그런데 뭐 북한에 투자를 하면 뭘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가지고 다시 예. 그 다 탄두 미사일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어본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게 사실 많이 들어본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이 미니트맨 3나 그다음에 미국이 미니트맨, 이번에 예. 올해 중으로 아시아에 배치하겠다. 그러면서 그게 기존의 미사일이다. 신형 미사일이 아닌 그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제일 애를 먹는 게 그겁니다. 중국도 그래, 러시아도 그래. 둥펑 20일이나 이 뭐 둥펑 40일 같은 거 다 이 둥펑 40일 같은 건 이 미국의 그 핵순양함, 이 잠수함, 핵순양함을 겨냥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항공모함을 타격하겠다는 미사일입니다. 예. 이게 다 중거리 미사일에 속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하고 과거 소련하고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해체 조약을 맺어서 중거리 미사일이 없다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북한의 미사일들 하성 12, 하성 14, 예. 그 다음에 뭐 북극성 2 이게 다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쏘는 것도 다 전술 미사일, 이게 다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토마호크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유일한 거죠. 그런데 뭐 러시아나 중국은 계속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 만들어 왔으니까 미국도 이제는 이걸 다 깨고 우리도 중거리 미사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그 재래식 예전에 만들었던 중거리 미사일을 올해 중으로 아시아에 배치하겠다 이겁니다. 네, 미국이 배치하겠다는 재래식 미사일은 퍼싱2 미사일입니다. 네, 이 퍼싱2 미사일은 이 다탄두 미사일인데 탄두가 2개입니다. 미사일 1개가 날아가면 거기에서 이제 탄두 2개가 분리돼서 목표를 타격하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은 퍼싱2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해하면 탄두를 한 4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더 많이 탄두수를 누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제인디님께서 2만 원 스포츠에 싸주셨습니다. 예,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요즘에 이 해킹 당하고 뭐 이것들이 너무 탄압을 해가지고 좀 죽을 맛인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해킹하는 자들 우리도 지켜보니까 언젠가 값을 치르겠죠. 우리 또 그 대깨문들인지 무슨 이문덕인지 모르겠는데 이 드루킹 그 댓글단, 드루킹은 아니고 어쨌든 댓글단들이 계속 우리를 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클릭수가 못 올라가게 한다니까. 야, 정말. 지금 이 북한이 계속 이 전술 미사일들 쏘는데 사실 저 전술 미사일들 한두 개를 쏠 때에는 한국이 막아냅니다. 뭐 패트리어트도 있고 한국이 최근에 개발한 그 신형 그 요격 무기도 있고 이건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미사일들을 무더기로 발사할 땐 무엇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그겁니다. 지금 왜 니네들 그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난리내 하니까 아직 시작이다. 지금 그 북한의 어떤 급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비밀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 자체는 직접 뭐 군사 분야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 친척들이 다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에 나와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 가족 친척들하고 아주 다 잘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정을 뻔히 안다는 거죠.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미국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거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 목표 중에서 한 절반쯤은 달성을 했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문재인이가 이 아베한테 물집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한일관계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또 반일로 끌고 가다가 아마 반미로 끌고 갈 거예요. 이것들이 시나리오가 뻔하고 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김정은이가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문재인의 덕분으로. 근데 지금 그겁니다. 한반도는 이제 뭐 자기네가 다 접수한 거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생화학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들 여기에 더티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배낭이라고 들고 나왔던 그 열병식에 들고 나왔던 거, 예. 이거 그냥 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그 가루들 이걸 뒤섞은 이런 무기입니다. 이거 더티팜이라고 하는데 이젠 북한이 탄도미사일들에 이 더티팜을 장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뭐 핵시험을 할 필요도 없고 아주 만들기 쉬운 겁니다. 다만 이게 떨어지면 이게 이 증감속의 방사성 증감 속도라는 게 최소한 30년입니다. 30년 아니면 100년 동안은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무기들까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남한은 이젠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남한은 뭐 북한이 크게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고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미국이죠. 예. 그래 아직 미국이 지금 무서우니까. 예. 지금 계속 그 북한이 내보이는 건 자 봐라 남한은 우리가 지금 다 접수한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가 어떻게 하든 이젠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이 남한은 다 접수한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지금 계속 그 소식통들이 얘기하는 게 이미 전략군들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구구절 아니면 10월 10일에 열병식인 게 아니라 북한의 열병식하고 열병 행진이 다릅니다. 그 열병식이라고 하면 일반 그 군인들로부터 뭐 탱크들, 뭐 장갑차들 다 지나가고 굉장히 요란한 행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열병 행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 한국이 건군 70년을 맞아 이 서울을 한 바퀴 미사일이랑 실은 차량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열병 행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한 2008년도인가 이때 열병 행진 딱 한 번 진행했습니다. 이건 열병식이 아니니까 뭐 주석단에서 뭐 요란한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미사일 신형 전차들하고 미사일을 실은 차량들만 쭉 지나갔거든요. 그 시간도 한 20분으로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걸 이제 9월 9일 아니면 10월 10일에 그걸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특종인데? 근데 이건 특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는 이때까지 어디서도 그 열병행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열병행진은 별로 뭐 연습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미 열병행진에 참가했던 부대들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게고 걔네 그저 다시 나오면 되는 건데 그때 신형 무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를 지금 주의해서 봐라. 지금 지시는 떨어진 상태다. 9월 9일인지 10월 10일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때 보여줄 무기가 지금 북극성2 개량형입니다. 북극성2가 사거리가 최고 4,000까지 나가는데 이게 중거리급 미사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 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열병 행진에서 이 북한이 지금 뭐 신형 뭐 했다는 거를 또 자랑을 하겠군요. 미국에 경고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미국에 경고를 보낸다. 북한이 이 북극성2 미사일을 2017년에 발사했습니다. 북극성2로. 그런데 사실 북극성2 미사일은 2015년 6월 달에 정주시에 있는 기지에 15기를 보유했습니다. 시험을 전혀 안 하고 15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2017년에 했습니다. 그것처럼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는 다 만들어 거죠. 놓고 이번에 자칫하면 보여줄 수 있다. 일본 열병 행진을 하면 그걸 보여주겠다는 요거 완전 거죠. 특종이네요. 요거 완전 특종.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북극성2 개량형하고 그다음 화성 13 미사일은 화성 13은 이미 고체 연료이고 다탄도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과연 북한이 만들겠는가 이게 의심이었는데 북한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극성2 미사일은 이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걸 개량해서 지상에서도 발사하게끔 만들었는데 북극성2 개량형 미사일이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개량형은 다탄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성2 미사일엔 탄두 3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3개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미사일 한 대에. 그럼 미사일 한 발을 쏘면 이 탄두 3개가 각이 한 3개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화성 13 미사일도 역시 이 핵탄두 3개가 달린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으로선 이런 화성 13 같은 걸 무더기로 발사하면 단번에 10개를 발사하면 탄두가 30개로 분리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미국이 죽었다 깨도 이걸 요격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게 지금 제일 그거다. 자기네가 이제 이것만 보내주면, 자기네가 이것만 보여주면 북극성 2 다탄두 미사일하고 화성 13 다탄두 미사일만 보여주면 미국도 이제 어쩌지 못하고 손을 뗀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속담. 예.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네. 그리고 죽어야 버릇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김정은이는 이게 개정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이게 우물쭈물하다 보면 그 오만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빨리 김정은이를 죽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미국에 빨리 그 요청을 보내야 되겠네요.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앉아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이 다탄두 미사일을 연구하는 기관이 평양 산음동에 있는 국방연구소 본원입니다. 산음동에 국방연구소 본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함흥이나 구성, 순천 여기에 있는 건 다 본원입니다. 본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본원에서 국방과학원 본원에서 이걸 연구를 하고 이제는 이미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 배치 단계다. 그래 북한은 먼저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 놓은 다음에 시험 사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배치해 놓은 상태다. 그래 어디에 배치했는지는 뭐 정확히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입니다. 지금 뭐 삼석 초대소라고 있습니다. 삼석에 초대소 하나 있어요. 삼석 초대소에 북한의 제일 큰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사일 기지예요? 미사일 기지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최신형들. 삼석 초대소 착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소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북한 가지 말라고 이거 경고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서 다 이제 또 남북 경협한다고 난리 부어지면서 갈 거 아니에요. 가면 어디로 가요? 초대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대소에 가게 되면 그 인질 잡혀가지고 또 돈 빼다 줄 거 아니에요. 인질 잡혔으니까. 미국이 다 전략이 있는가 봐요. 그 조 Y라는 분께서 또 10,000원을 스포츠에 싸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그래서 북한의 제일 큰 미사일 기지는 하간 미사일 기지라고 이 평안남도에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그보다 북한에서 제일 큰 미사일 기지는 이제 삼석 초대소에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화성 15 미사일도 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래 방어사령부가 거기 있잖아요. 그 방어사령부도 있는데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엄청 큰 미사일 기지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화성 13 다탄두 미사일을 배치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초대소 옆에다 지었다는 게 어찌 보면 북한으로서는 제일 숨기기가 쉬운 거죠. 설마 김정은이 제 옆에다가 그 무시무시한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어놨겠냐. 아주 역발상적 그 시각으로 근데 김정은 초대소 옆에다가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지었다. 아마 북한에서는 제일 큰 미사일 기지일 겁니다. 이걸 지어놓고 여기에 지금 화성 15, 화성 14 그리고 화성 13 다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들 여기에 대거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그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이 북극성 2 다탄두 미사일 이 개량형을 내놓으면 이건 뭐 일본이나 오키나와까지 다 초토화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 화성 14는 이미 감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요격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화성 14는. 그러나 그걸 반대로 지금 화성 13 미사일은 이건 다탄두 미사일이고 고체연료 미사일입니다. 액체연료가 아닙니다. 이건 화성 13은 고체연료 미사일인데다가 다탄두 미사일이기 때문에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예. 이건 괌도 타격할 수 있고 하와이나 미국까지 다 타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격이 어렵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런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 더는 이제는 우리한테 손 대지 말라. 한국에서 떠나라. 예. 이 미사일들 자기네가 보여주면 미국이 손을 뗀다. 한국에서. 예.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예, 김정은이 꿈이 아주 야무집니다. 네. 예, 우리 아까 김정은님께서 예, 우리 저기 예. 정 기자한테 내가 커피를 안 줬다고 뭐라 그러시네. 커피 좀 예. 마시면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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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 이건 내가 그분들한테서 들은 얘기고 예.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미국이 남한에서 손을 뗀다고 나간다고 하자. 네.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 다 나간다고 하자. 예. 그럼 어떡하겠냐? 북한 니네 한국을 치겠지? 그러니까 물론 그때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국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까? 한국도 있는 힘껏 저항할 게 아니냐. 그러다 나면 니네도 적지 않게 다 깨져.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기면 되지 않냐. 자기는 이기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기는 게 목표인데 내가 제일 근심이 나는 건 말이야. 미국이 이렇게 손을 딱 떼고 우리 이제 한국 모른다 하고 해서 그다음 김정은이 니네가 이제 한국을 때려봐. 때려서 거의 죽게 됐을 무렵이면 김정은이도 절반은 죽는다. 그때 미국이 손을 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이고 북한이고 그저 다 없어. 미국이 그저 확 먹어치우는 거야. 이 사람들 가만히 있더니 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은이 보고 좀 그런 얘기도 해줘. 미국이 꼭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그 생각까지 못했나? 예.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고 나갔다가 일본 쪽에 쭉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이 한창 한국을 치면서 내려와서 힘을 다 뺀 사이에 북한을 확 먹어치우면 그땐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렇게 얕보지 마라. 그리고 남한을 공격할 사이면 미국이 가만히 앉아 있겠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니네가 어떻게 되겠냐? 미사일 한 대도 못 쏴. 이번에 그 평양 요격 훈련을 이제 했다 그러던데요. 82사단, 미군 82사단이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이 작전까지 직접 했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사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북한의 미사일들은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단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미국이. 그런다면 북한의 미사일들은 단 한 방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뭐 신형 조종 미사일이라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했죠.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건 그냥 미국이 공격하면 그냥 팥철더미가 됩니다. 팥철더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준비를 다 갖췄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은 돼 있는데 한국이 이게 요 밑에서 깔치락깔치락 방해를 나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우리의 최고 목표는 문재인이 빨리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면 북한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사일 문제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저 여기까지 하고